이쪽에 앞에 자리 있네요. 네,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제 2시간 정도 소개드릴 내용은 68 적혀있는 대로 애터미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사업 그러면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뭔가 큰 돈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사업이라고 들으면 그럴 수 있는데 전혀 여러분 부담 느끼실 일은 없습니다. 이게 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냥 생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작게 시작하고 그런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어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어에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보시고요. 뭐 카메라 찍으시는 거예요, 막? 예, 예. 박 선생님 다 밴드. 맨날 찍으셔? 가만 보니까 뭔가를 어디다 갖다 줘야 되는데 찍을 때마다 신통치 않으니까 또 찍을 때 초연결사는 초연결사까지 나오면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애터미라는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 2009년에 설립됐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고 대기업이 되고요. 제 소리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 네트워크 회사를 한 지가 지금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2009년에 생겼는데 그때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했었는데 은행원사로 오셨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도 아시는 SC 제일은행이라는 곳. 옛날에 입행할 때는 제일은행인데 그 후에 이제 IMF 때 스탠다드 차타른 외국 금융들을 인수하면서 지금 SC 제일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은행을 제가 25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하기 전에 그 은행에서 이제 지점장까지 은행원 생활을 했고 하다가 제 스스로 이제 은행을 그만두고 직업을 애터미로 바꾼 조금은 이제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왜 특이하다고 얘기하냐면 일반 보통 사회에서는 어떤 그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그 직장을 정년퇴직 때까지 다니고 혹은 아니면 정년퇴직이 아니라도 명예퇴직이라 해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다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찾게 되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건데 저는 정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제 스스로 이제 은행을 그만두고 직업을 바꾼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 저한테 애터미를 하게 된 내용을 물어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스스로 그만두고 분명히 쫓겨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게 은행원 연봉이 적지가 않아요. 요즘은 더 많아졌지만 저희들은 지원되면 한 1억 정도 연봉 1억 원 정도를 이제 받았었는데 그 연봉 1억 원을 받고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은행을 그만두고 앞으로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더군다나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아직도 사람들이 생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에 뛰어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한테 좀 의아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냥 제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은 적어도 은행 다니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은행에 다닐 때 이제 직업을 이렇게 바꾸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제가 은행원 생활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한 40대 중반부터인데 왜 제가 은행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은행이 입행할 때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은행에서 성공하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산다는 게 우리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고생할 일이 없고 또 우리 가족들의 미래도 은행원 생활을 잘 마치면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은행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20년 가까이 근무를 해봤는데 이거 그냥 다니는 동안에 밥만 먹고 사는 거지 전혀 미래 준비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미래 준비가 안 되고 더군다나 좀 이렇게 누구라 그랬지만 좀 풍요롭게 잘 살고 싶은 어떤 그런 것은 전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20년이나 했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해봐야 정년까지 다닌다고 해봐야 이게 달라질 게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행을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새로운 일을 찾다가 한 몇 년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애터미를 만나게 됐고요. 애터미를 들었을 때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내 미래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잘 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이제 내 미래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FM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옆에서 주변에서 좀 이렇게 말리고 걱정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 시작한 결과 제 생각대로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됐고 회사가 잘 되니까 저도 잘 될 수밖에 없죠. 제가 같이 일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행 다닐 때보다 연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수입을 좀 얘기를 드리면 1년에 한 5억 이상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보통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누가 번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알고 싶지도 않아. 듣고 싶지도 않고 누가 얘기하라 그랬어? 이렇게 이제. 그런데 애터미에 오시게 되면 아마 이 수입 얘기를 자꾸 듣게 되실 거예요. 더군다나 아마 그냥 듣게 되는 게 아니고요. 아마 무대에다 올려 세워. 얼마 버는 사람이 이렇게 딱 세우는데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오신 분들한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저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이 애터미의 연수입이 4억 이상인 분이 한 40명이 돼요. 40명이. 그리고 2억 이상 연봉자가 한 18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제가 다니는 은행이 대기업인데 거기 2억 이상 연봉자가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점장은 1억 한 몇천 정도 되고 2억 이상이 되려면 이제 임원이 돼야 되는데 임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많지 않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도 애터미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은행같이 큰 대기업은 아닌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고소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몇 명을 보면 대부분 다 보통 사람들. 여기도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센터장이신 그 김한석 본부장님도 거의 뭐 1억 이상에 곧 이제 2억에 하던 연봉을 가져가게 되고 저기 조명수 본부장님 오늘 오셨네. 조영서입니다. 사람들이 오시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름도 잘 모르나? 이름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개명을 하셨어요. 조명수 사장님인데 조영서 사장님으로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름이 더 바꾼 이름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들어가는 이름은 옛날 일본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바꾼 것 같은데 조영서 본부장이신데 이제 2억 이상 연봉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조영서 본부장이나 김만석 본부장님 다 사실은 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연봉을 못 받을 분들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거죠. 대부분 애터미에서 오신 분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뭐 굉장한 기술이나 그런 걸 갖춘 분들이 아닌데 일반 사회에서 그냥 보통 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하고 다 비슷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한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사회 같은 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보통 남의 일이죠. 그냥 관계가 없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이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수입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 이렇게 동전을 많이 할까요?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됐는데요. 저도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 좀 더 잘 살고 싶다든지,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이 애터미가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터미 오늘 이제 여러분이 오셨는데 내가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뭘 좀 알아보자. 새로운 이제 들어보자. 이렇게 SR에서 그럼 한번 들어볼게. 하고 이제 그냥 금방 오신 분들 계시고 하고 가보자고 하니까 몇 번을 얘기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 어쨌든 어떻게 오셨든 간에 무슨 일을 해보자는 얘기냐면은 유통업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유통. 내가 듣기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들었는데 왜 유통업이라는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통업의 한 분야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유통업에. 유통업이 뭐냐면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하는 업이 유통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가 늘 접하는 일입니다. 생활하면서 우리는 유통업을 매일 접하죠.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뭐 시장, 이런 다 유통업인데 그런 유통업 중에 한 분야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른 유통업에 구분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경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똑같아요.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전하는 일은 똑같이 애터미도 하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고 저기
방에 보시면 제품들이 쭉 있는데 애터미도 이런 생산자들이 제조하는 사람들이 만든 제품들을 소비자한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전환을 하는 유통회사가 맞는데 뭐가 일반 유통회사하고 큰 차이가 있냐면 다른 유통업체들은 소비자와 유통업체가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백화점을 뭐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을 다녀도 그냥 여러분이 소비자지 백화점 사업을 같이 하는 그런 유통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원래 그래요 그냥.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어떤 백화점인지 모르지만 롯데백화점을 한 20년을 다녔다고 치고 다녔더니 어느 날 롯데백화점 회장이 와서 우리 백화점을 한 20년을 이용하셨으니까 오늘부터는 백화점 사업을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제의를 받으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냥 소비자는 늘 소비자고 그렇죠. 유통업체 사업은 그냥 늘 사업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이하게도 이 소비자가 제품을 써보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유통업체와 같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사업은 뭐 하려고 해요? 돈 벌려고 하죠. 다시 말해서 돈을 같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하니까 이걸 사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 이제 다 호칭을 사장이라고 불러요. 사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사장님이 많냐고 그러는데 다 사장님이죠. 다 사장님. 처음에 오신 어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요. 사장님 그러면 저 사장 아닌데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6개월 있다가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면 뭐라 그러죠? 지금 훅 나빠지겠는데 사장인데 내가 뭐 아주머니라 그래 이렇게. 이제 이 일에 익숙해지고 그래 되는데 어쨌든 이 회사와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호칭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차피 써야 될 제품을 쓰는 건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제품을 쓰면서 이왕이면 그 회사와 함께 일을 해서 사업을 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 유통이에요? 당연히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리한 유통입니다. 일반 백화점이나 할인점이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여기 그냥 늘 소비만 하는 곳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와서는 소비를 하면서 사업까지 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이 유통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한데 사회적인 인식은 별로 안 좋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유리한 점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소비자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인식이 안 좋다는 겁니다. 대부분 아마 그렇게 여기 애터미를 아시기 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심지어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이 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왜 인식이 안 좋으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을 하는 이 유통을 하는 회사들이 제대로 된 회사가 별로 없고 엉터리 회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엉터리 회사들 때문에 이 일 자체에 대한 인식까지 이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시는 그 저펜라이프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뭘 하는 회사는 자석류를 팔았어요. 자석류. 나이 드신 분은 좋아하시죠? 요에 자석이 박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고 나면 뭐 기가 흐른다고 해서 이제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석류를 파는 회사가 있었어요. 젊은 분들은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90년대 초 얘기니까. 그런데 이 자석류가 시중에서 얼마 정도면 사냐면 한 20만 원 정도 사요. 20만 원. 비싸봐야 20만 원. 어떤 곳에는 10만 원도 팔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저펜라이프라는 회사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얼마에 그걸 팔냐면 300만 원에 팔아요. 300만 원에. 그러면 정상적인 이 소비자들이라면 시중에서 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자석료를 300만 원을 주고 사요 안 사요? 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당시에 이 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석료를 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 단위의 물건을 팔았어요. 조 단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조 단위로 팔았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갔느냐? 그 간 이유는 이 자석료를 쓰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이 회사에서 자석료를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300만 원 투자하는 셈 치고 이거 사야 되겠다 해서 제품을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산 게 아니지만 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샀다고 쳐볼게요. 내가 이제 300만 원 주고 자석료를 하나 샀어요. 그럼 회사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식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데 내가 자석료를 하나 샀거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어떻게 버냐면 당신같이 어리버리한 사람 두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왜 어리버리한 사람 두 사람이냐면 정상적으로 이 정상적인 소비자는 물건을 안 사죠. 이런 20만 원짜리 자석료를 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어리버리한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어리버리한 사람을 데려와서 요 두 사람한테 300만 원 자석료를 사게 해라.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다.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당신한테 300만 원을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300만 원 투자해서 샀는데 금방 300만 원 회수가 되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두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면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아마 전부 미친듯이 뛰어들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버리한 사람이 계속 나와요? 아니면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히죠. 그렇죠. 예. 혹시 여기에 지금 옛날에 자석을 사셨던 분이 계신가? 그럼 자꾸 어리버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더 이상 이제 그런 사람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맨 마지막에 샀던 사람은 나 300만 원 자석을 샀는데 데려올 사람이 없어. 난 안 되니까 돈 내놔 30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무슨 20만 원짜리를 이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주게 돼요. 내주다 보면 어떻게 돼? 결국은 이제 그런 게 다 나가게 되고 문제는 빚이 생기는데 왜 빚이 생기냐면 요 내가 소개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300만 원짜리 2명을 데려왔는데 1명을 데려온 거예요. 그럼 돈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내가 나머지 한쪽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돈 다 내주고 나서 나중에 뭐만 남아요? 내가 사주는 그 자석료 빚만 남는 거예요. 집에 자석료가 100장쯤 되는 거예요. 온 식구가 자석료를 20장씩 깔고 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석이 잘 돼갖고 아침에 못 일어나 붙어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런 회사들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인식이 좋을 수가 없죠. 그것은 사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기야. 이런 회사가 하나만 있다가 사라졌으면 네트워크 마케팅 전체가 그렇게까지 인식이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또 어떤 회사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제휴라는 회사 했었어요. 제휴라는 회사. 이 회사도 더 크게 해먹었어요. 한 2조 5천억을 해먹었어요. 그래서 그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 이름을 제가 얘기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얘기해요. 주시거든요. 주시가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주수도라고 했었어요. 주수도. 제가 주시관이라고 했죠? 제가 그 사람이 주시예요. 근데 이 주수라는 사람은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2조 5천억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사기가 돼서 감방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감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 사람 말고 또 있어요. 중국에서 돌아가셨다는 분 조이팔씨라고 있어요. 조이팔씨라고. 이분도 한 2조 정도를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웬만한 회사들이 뭐 그런 2조뿐만이 아니고 뭐 몇천억짜리 해먹은 회사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를 이렇게 드리면 처음에 이제 이걸 괜찮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밖에 나가시면은 어떤 얘기를 듣게 되면 야 애터미는 금방 돈이 안 돼. 돈이 더 빨리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몰랐다가 이제 솔깃해져요. 그래?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돈을 더 빨리 버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바로 이런 자성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것이 돈이 금방 안 된다는 게 무슨 뭐 10년을 해서 돈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보통 이런 일에서는 3개월, 6개월 내에 큰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사기를 쳐요. 근데 3개월, 6개월에 큰 돈 벌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일.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이 듣다 보면요. 솔깃해져요. 막 통장을 보여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런 회사들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인식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안 좋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업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 데려와서 이렇게 뭘 투자하게 하고 결국 돈이 없고 빚만 지게 하는 그런 일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국에서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하버드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MBA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도 유통업의 하나고 이것이 정상적인 회사일 경우에는 상당히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그런 회사가 나온 거예요. 애터미라는 회사인데 뭐가 처음으로 나왔냐면 이제 이게 유통이니까 유통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소비자가 있어야 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슈퍼를 냈는데 슈퍼를 찾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소비자. 그럼 금방 망하죠. 그러니까 유통업체는 소비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죠. 그런데 이 소비자가 유통업을 찾는 이유는 제품 때문에 가는 거고 이 제품이 싸고 좋으면 그 유통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품이 싸고 좋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유통업의 기본 어떤 책임이고 이제 존속하는 이유인데 존재하는 이유인데 이 바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중에서 유통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품력을 가지고 나온 회사가 처음 나온 게 이제 애터미라는 회사. 이 애터미는 제품이 일단 싸고 좋아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소비만 해도 그냥 여러분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제품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화장품 이런 건강식품 외에도 많은 생필품이 있습니다. 간장도 있고 참기름, 들기름부터 여자분들이 주방에서 쓰는 것부터 뭐 양말부터 속옷부터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다 할인 전보다 싸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 처음부터 그런 기치를 내걸고 이제 시작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저도 제가 처음에 이 애터미를 하게 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제품 때문에 하게 됐는데 제품이 하나 큰 이유가 됐죠. 근데 제 아는 분이 와서 저한테 와서 이 애터미 소개를 했어요. 한국에 괜찮은 네트워크 회사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 듣고 괜찮은 회사가 나왔어? 그럼 들어봐야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은행 다닐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경험을 했어요. 그 네트워크 경험하게 된 이유가, 저는 은행원 다니는 동안에 처음에는 좀 뭐 안 그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은행에서 성공해도 내 인생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은행에서는 굉장히 좀 잘 성공했던 은행원이에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뭐 잘 믿지 않는 표정이지만 어쨌든 이제 월급쟁이가 성공했다는 게 별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보급생활자가 성공했다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진급이고, 하나는 이제 보직, 부자, 어떤 일을 하냐는데, 저는 그 은행에서 다니는 동안에 제 동기가 한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은행 입학률이 400명 정도 되는데, 그 400명 동기 중에서 승진을 저보다 빨리 한 친구가 없어요. 항상 제가 제일 먼저 승진을 했고, 나올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직도 여기 우리 은행 지점장님 계시지만은, 저는 은행에서 주로 25년 중에서 지점 생활을 한 4년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본점에서 근무했는데 종합기 했고, 그 다음에 국제부, 인사부, 그 다음에 미국지사 이런 곳에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면 괜찮은 소위 말해서 이제 캐리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노력을 하고 은행에서 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소위 이렇게 대상이었는데, 그런데 제 인생 목표랄까? 저는 제 꿈이 잘 사는 거였었어요. 잘 사는 거였는데 이게 뭐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이렇게 돼가서 제가 은행을 통해서는 내가 급여를 받아서 식구들이 그냥 이렇게 밥을 먹고 살지만 미래도 불투명하고 또 내가 잘 살기도 어려워서 이제 은행원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여러 가지 일을 해봤어요. 제가 해본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식당이 있었고요. 레스토랑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레스토랑 2년을 했었어요. 제가 크게. 근데 해보니까 그건 자영업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업으로 저희 아내랑 같이 했었는데 힘들고, 그다음에 저희 아내가 또 유치원을 했었습니다. 좀 작은 유치원 했었는데 그것도 만만찮아요. 애들 관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후배들하고 게임 사업도 해봤었습니다. 게임 아시죠? 한때 굉장히 잘 되고 지금도 잘 되고 있어서 제가 그걸 해본 결과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할 만큼의 능력은 없고, 그 다음에 사업이 아닌 다른 일들은 은행원 다니는 것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새로운 일을 많이 찾아갔지만 없는 과정에 제 친구가 그 코롱에서 부장 생활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연대 나오고, 이 친구가 정말 어느 날 와갖고 저한테 점심을 먹으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무교동에 있었고, 저는 어디 있었냐면 종각 그 옆에 이제 제 은행이 그 종각 옆에 본사가 있었어요. 본점에 근무할 때인데 그 친구가 늘 와서 밥도 먹고 가서, 그날 이제 밥을 먹으러 온다고 해서 제가 이제 와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밥을 그날 왔는데 다른 때보다 달라. 근데 그날은 밥을 먹다가 보통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날은 갑자기 얘가 막 밥풀 튀기면서 뭔가 막 열정을 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밥풀이 막 튀어. 거의 밥을 안 먹어요. 한 끼를 먹더니 그 다음에 얘기만 하니까. 저는 이제 밥을 먹는데 밥풀이 날아오니까 피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얘 갑자기 왜 이러나 이렇게 들었는데, 굉장히 뭔가 들떠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본 즉슨 어떤 일을 하는데 떼돈을 벌 수 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뭐 돈 가지고 대체 했는데, 얘가 평상시에 늘 그랬던 애 같으면 또 헛소리 안 해야 될 텐데, 지극히 정상적인 애가 똑똑한 포럼에서 부장이면 이제 뭐 임원까지 하고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애가 얘기하니까 저도 들어봤는데, 어쨌든 귀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떼돈을 벌 수 있다 그 얘기가 제가 들어왔어요. 제가 아까도 했지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어떤 부자가 되는 걸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제 들어보자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어보냐는데 강남에서 들어본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겠다 그랬어요. 저는 뭐든지 절대 안 돼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이런 예를 저는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뭐든지 그냥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일주일 있다 전화가 왔어요. 오늘이 그 들어볼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은 나 내일 굉장히 바쁜데 내일 내가 은행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은행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제가 그때 맡고 있는 게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내일 아침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놈이 막 욕을 하는 거야. 이 새끼야. 내가 일부러 갑자기 가갖고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 뭐 못 간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하도 막 그러길래 가겠다 그랬어. 가겠다. 갔다 와서 듣고 와서 야근하면 되지.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가서 이제 근데 여기는 굉장히 좋은 데예요. 그날 간 데는 강남이지만 그 지하인데 건물 지하인데 딱 들어가니까 그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왜? 조그만 식당들이 있죠. 왜? 생선도 구워서 팔고 뭐 김치찌개도 하고 그러니까 막 냄새가 막 나는데 그 구석에 조그만 이런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요만해요. 사무실 자체는. 여기도 작죠. 여기는 옆에 저기 있으니까 요만한데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야 이런 데서 무슨 때도 없는 멀리 있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래. 진짜 괜찮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오려고 저 뭐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앉질 않았어요. 제가 써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여기 써 있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 옆에 그 강사 이름 써있더라고요. 거기는 강사. 저 써놔야 되겠다. 강사. 해갖고 주진환 이렇게 이제 써놨죠. 근데 그때 이모인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자기 직업을 어디 써놨어요. 대우자동차 무슨 과장이라고 영국 과장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저 친구가 대기업 다니는 친구인데 이걸 와서 설명을 하고 있네. 호기심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들어보는데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소비자가 싸고 좋은 물건을 써갖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패턴이 대부분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이 되네. 그리고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쭉 들어보니까 저는 은행에서 기획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플랜을 들으면 좀 빨리 파악을 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끝날 때쯤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걸 돈을 벌 수 있겠는데 은행 다니면서 부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그 친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일주일을 제가 가서 들었어요. 그렇죠. 저게 사실인가. 그래서 쭉 들어봤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달라서 이제 7라인을 만드는 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내가 70라인도 하지 이러면서 제가 이제 사람 내려오는 건 내가 얼마든지 하지. 그때는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인맥도 많을 테니까 지금보다 훨씬 많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하고 일주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결론이 이걸 내가 은행 다니면서 부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 그러고 그 친구한테 야 네가 나한테 소개해준 그 일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제 들어보라는 걸 내가 다 들어봤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내가 물어봤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 같으면 여기 와서 이제 혼자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래? 그 친구가 나는 그만뒀어. 너무 황당하죠? 야,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뭐 한 것도 없는데 뭘 그만둬?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이혼한다고 난리치고 뭐 그냥 그냥 다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는 이혼하고 난리치고 뭐 주변에서 다 미쳤다고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그 당시만 해도요 벌써 거의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애텀이 훨씬 그 전에 훨씬 전 20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럼 너한테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사람을 만나갖고 제가 다니면서 좀 했었어요. 해봤는데 잘 됐었어요. 그래도 잘 됐어요. 제가 벌써 돈도 좀 벌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이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다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성장이 되다가 멈출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회사가 이게 벽에 부딪혔는데 이 회사는 그 회사는 취급하는 제품이 대부분 할인점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샘표 간장,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속옷, 쌍방울표, 메리아스 이런 거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할인점 가면 살 수 있는 제품들을 취급을 했는데 왜 이게 성장이 멈추는가 봤더니 할인점이라는 벽에 붙여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쟁이 안 돼요. 근데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제품을 할인점하고 비슷한 제품을 할인점에서도 팔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다단계에서도 팔면은 일반 소비자들이 어디 가서 사겠어요? 할인점에서 사죠. 바로 그거예요. 딱 벽에 붙여서 제가 그걸 느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건 뭐 계속 해봐야 계단으로 바위치고 제 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